이도민. 안녕하세요. 아마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어서 세탁기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안경왕 이도민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일이 되게 많이 있었고 새로 하는 프로젝트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영상 업로드가 굉장히 늦어져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제 큰일들이 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영상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오프닝과 함께 했습니다. 새로운 오프닝을 만들어주신 우리 최용훈 씨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짧고 굵게 설명하는 얼굴형에 맞는 안경 고르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얼굴형에 맞는 선글라스 고르는 법이라는 컨텐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반응이 좋아서 얼굴형에 맞는 안경 고르는 법도 진행을 하는 건데,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얼굴형에 맞는 안경을 고르는 법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자고 생각을 해보니 너무 다양해지는 거죠. 너무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간략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조금 편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서 하게 된 게, 얼굴형, 그러니까 자신의 얼굴형에 맞는 안경이라기보단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안경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아마 조금 더 본인의 개성을 생각하기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느낌을 쓸 수 있는 안경을 고르는 법이라고 주제를 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크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어쨌든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스타일의 안경 고르기이기 때문에 안경을 고르면서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을 크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경의 사이즈입니다. 자신에게 정확하게 맞는 사이즈라는 거는 얼굴 크기에 안경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눈과 눈 사이의 거리, 우리는 이거를 이제 PD라고 해요. 눈이랑 눈 사이의 거리, 이게 이제 PD고 Pupil Distance인데, 이 Pupil Distance가 렌즈의 중심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Pupil Center랑 렌즈의 중심점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질감 없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핏이 나오거든요. 그 이상적인 핏을 연출하려면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게 눈 사이의 거리가 렌즈 중심점 사이의 거리랑 일치했을 때가 제일 이상적으로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이 크다고 해가지고 큰 안경을 쓰거나 얼굴이 작다고 작은 안경을 쓰는 게 아니라, 얼굴이 큰데 눈 사이가 좁으면 브릿지 사이가 좀 좁으면서, 그러니까 렌즈 중심점 사이의 거리가 좀 작아지겠죠. 작아지면서 엔드피스, 우리가 요거를 이제 엔드피스라고 하는데, 이 엔드피스가 좀 긴 안경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얼굴이 작은데 눈 사이가 멀면 브릿지가 좀 넓어서, 이 브릿지 부분이 좀 넓어서 눈 사이의 거리가 멀어도 렌즈 중심점도 마찬가지로 멀어서 좀 커버가 될 수 있는 안경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안경을 전체적인 크기가 아닌 눈 사이 거리를 기준으로 안경을 선택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걸 한 번 더 응용을 하게 되면, 내가 오버사이즈 안경을 쓰고 싶어요. 그럼 오버사이즈라는 거는 오버사이즈 핏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오버사이즈의 느낌을 내고 싶은 거고, 오버사이즈의 느낌을 내고 싶은 사람들은 렌즈 중심점이 눈보다 조금 더 바깥쪽에 나와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오버사이즈 안경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따로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연출하고 싶은 느낌을 생각하면서 사이즈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를 알고 나서 응용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코디에 따른 디자인입니다. 주로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제 좀 옷을 개성 있게 입는지, 혹은 좀 무난하게 입는지, 정장을 많이 입는지, 캐주얼을 많이 입는지, 스트릿을 입는지, 사람마다 본인의 스타일들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안경을 셀렉션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원색 계열의 코디를 하시는 분들도 또 여러 색 조합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때 안경이 하는 역할이
주 포인트, 완전 이제 메인 포인트가 되는 안경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보조 아이템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안경을 이제 보조 아이템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메인 이제 주 타겟층의 안경이라기보다는 보조적 수단, 이제 뭔가 좀 더 센스 있어 보이는 느낌을 주려고 안경을 신경 쓰는 경우가 더 많은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을 주 포인트로 주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올블랙 코디를 입은 다음에 안경을 되게 독특하고 굉장히 화려하면서 색감도 되게 뚜렷한 안경을 써서 안경에만 시선이 가게, 안경에 포커싱이 가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안경을 통해서 안경으로 만들 수 있는 코디 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 눈이 나빠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안경의 한계점 같은 경우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야 안경에 대한 코디가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는데,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안경을 다 무난한 디자인을 선호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안경을 패션으로서 인식하기보다는 그래도 안경은 일단은 그 의료기기로서 시력 보정용 기구라는 거에 지금 초점이 먼저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그럼에도 본인이 주로 입는 옷들의 질감이나 코디를 생각한 채로 안경이 자신의 입는 옷들에 비해서 더 튀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좀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묻히는 느낌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안경을 고를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다양해지고, 더 자신한테 잘 어울리는 안경을 고를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얼굴형에 따른 디자인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했던 이제 선글라스 보는 법 있잖아요. 얼굴형에 따른 선글라스 고르는 법은 중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추천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형에 맞는 선글라스 혹은 얼굴형에 맞는 안경을 추천을 할 때는 얼굴이 길기 때문에 뭐 가로형 사이즈의 안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정반대죠. 얼굴형이 길어서 긴 안경을 써라 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정반대입니다. 얼굴이 길면 가로 사이즈가 긴 안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계란형으로 만들 수 있게끔 추천을 하거나, 얼굴이 동그라면 약간 더 각을 줘서 또 중화를 시키거나, 결국 이야기의 핵심들, 안경을 추천하는 거나 선글라스를 추천하는 것들의 핵심은 다 지금 중화의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중화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특성을 더 살려서, 본인의 특징을 더 살려서 코디를 하는 안경을 고르는 방법도 있거든요. 안경을 단순하게 단점 커버하는 용도의 안경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용도로도 어쨌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처럼 본인의 개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트렌드보다는 나만의 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한 이런 시대에는 안경도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느낌대로 사용을 하는 게 더 좋고요. 본인의 특징을 더 살려서 안경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얼굴이 각진 사람한테 동그란 원형 안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중화죠. 저희가 항상 일반적으로 추천을 하는. 반대로 얼굴이 각진 사람한테 투브릿지 안경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되게 인상이 엄청 강해져요. 인상이 되게 세 보이고 되게 막 수트랑 이제 투브릿지 안경을 같이 코디를 매치를 하면서 그 사람이 또 이제 뭐 리젠트라든지 뭐 머리를 넘겨놔서 굉장히 좀 댄디하고 샤프한 느낌이 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진웅 씨 같은 느낌이죠. 조진웅 씨 같은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조진웅 씨도 투브릿지 안경을 썼을 때 핏감이 상당히 괜찮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중화적 표현이 아니라 본인의 강점을 더 부각시키는 거, 이렇게 이제 안경을 코디할 수도 있고요. 얼굴이 동그란 사람한테는 예를 들면 옆으로 찢어진 원형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원형이지만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얼굴이 동그란 사람한테 진짜 동그란 안경 보여주면은 진짜 이상해져요. 이거는 팩트라서, 이거는 뭐 커버가 안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똑같은 원형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조금 더 잘 어울리고, 그 사람의 강점을, 예를 들어서 얼굴이 좀 동그란 사람은 좀 귀여운 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귀여운 상을 조금 더 귀엽게 만들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안경을 또 추천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얼굴형을 강점이라고 생각해야지, 콤플렉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되게 특색 있는 안경을 고르는 거에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지금 안경을 되게 많이 셀렉션 추천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랑 안경을 아직까지도 이제 알아보시는 많은 분들이
안경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딱 내리지 못한 채로 방문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안경을 추천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왔지만 본인이 정확하게 뭘 쓰고 싶은지를 알지 못하는 순간에는 추천을 한다고 해서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거든요. 안경을 그렇게 되면은 추천을 해줄 수 있는 방식이 그 사람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는지, 그 사람이 주로 일하고 있는 업종이 어딘지, 뭐 의료계통인지, 전문직인지, 혹은 일반 회사원인지, 이런 종류에 따라서 그 회사, 예를 들어서 회사원이라면 그 회사의 내규가 어떤지, 분위기가 무거운지, 혹은 분위기가 되게 자유분방한지, 이런 것과 본인의 코디 스타일, 본인이 어떤 스타일을 더 좋아하는지, 무난한 걸 좋아하는지, 좀 독특한 걸 좋아하는지, 회사랑 이제 바깥에서 이제 그 야외에 나갔을 때 입는 옷이 다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코디를 하는 게 달라지는데, 근데 이건 이제 어쨌든 구어로만 얘기를 들으니까 한계성이 있단 말이죠. 안경이라는 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선택하는 제품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스타일의 안경을 쓰고 싶은지를 일단 어느 정도는 디자인이라든지 뭐 색감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느낌, 내가 어떤 느낌을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느낌이라도 가지고 이제 안경을 셀렉션을 추천을 받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게 이제 결국 본인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덴티티를 유지를 하면서 안경을 추천받고자 하는 방법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또 후회 없이 안경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애장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자신에게 잘 맞는 안경 고르는 법을 보시고 좋은 안경, 자신에게 잘 맞는 안경 고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